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선선한 가을 공기와 함께 다양한 행사들로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활력을 줄 안동의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의 마스코트인 탈머리단의 식전 공연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탈머리단은 오방색을 활용하여 오방 신기한 이름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에 대한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주호 축제 콘텐츠 팀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에 대한 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축제 콘텐츠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이 바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동인들에게 또 다른 가을의 새시 의뢰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안동 사람들은 탈춤 축제를 기대합니다. 이 추석도 있지만 탈춤 축제도 우리의 새시 의뢰처럼 안동인들에게는 자리했는데요. 이런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이제 2주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 또 많은 좋은 기사들, 이런 조언들 많이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춤 페스티벌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한국인의 정서로 세계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축제라는 슬로건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이 자랑하는 탈과 탈춤, 이 문화는 안동에서 800년 전부터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런 탈과 탈춤의 예술성, 조형성,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탈춤 축제 다들 아시겠지만 1997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8년째를 맞이합니다. 28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최고의 축제에 항상 자리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세계의 다양한 형형색색의 5대양 6대주에서 참가하는 전 세계의 공연단들의 다양한 색상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탈춤 문화를 통해서 춤으로 하나 되는 컨셉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기간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열흘간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흘간 개최가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공간을 많이 변화했습니다. 원도심 플러스 구역사 부지가 빠져나간 중앙선 일부 사이 안동역, 그리고 탈춤공원까지 공간을 최대한 확장해서 공간들을 마련했습니다. 탈춤축제 역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개최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2009년 신종플루, 2020년, 21년 코로나 시기 때 개최하지 못한 걸 하면 올해로 25회째, 28년째를 맞이하는 축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선보일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가 적혀 있긴 하지만 뒷부분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공간의 변화입니다. 공간, 작년에도 저희가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부분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올해는 나아갑니다. 먼저 기차 역사가 있던 앞부분, 이 부분을 북쪽으로 하는 공간, 원더심 공간은 도심축제와 함께 축제를 이어갈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 기차 역사가 빠져나간 중앙선 1구 사이 안동역을 메인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하고, 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달라진 음식 문화, 그리고 기존 탈춤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탈춤공원으로 와보시면 저희가 예전까지는 이 공간에서만 축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먼저 해외 공연단, 그리고 한국의 탈춤,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탈춤 단체들과 이번에 초청되는 외국 공연단들이 이 탈춤 공연장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10일간 이어나갑니다. 앞쪽으로는 다양한 체험 부스, 유관기관 부스, 그리고 먹거리 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재단 건물이 있는 쪽에 탈춤 공원 무대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예전에는 웨인 공간으로 활용했지만 이제는 세컨드 무대로 사용해서 이 공간에서도 지역 문화 예술 공연을 비롯해서 경연대회 등 다양한 공연들이 10일간 개최가 됩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한우 구이터를 비롯해서 일반 상가, 그리고 야시장들이 조성이 됩니다. 당초에 야시장들이 이 벚꽃도로 쪽으로 계속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벚꽃도로 아름다운 거리를 장식하지 못했었는데, 원래는 이 야시장 거리들을 축제 공간에서 약간은 바깥쪽으로 이제 빼냈습니다. 빼내고 이 벚꽃도리 공간은 여러분들이 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탈과 탈춤이 있는 거리로 조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벚꽃도로에서 구 역사부지로 내려가는 평소에는 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제 기간에만 연결 도로를 만들어서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재단 건물이 있는 공중 화장실 쪽으로 밑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고, 내려가시면 음식문화관,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메인 공연장, 원형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 공연장은 지난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때 보셨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돼서, 그때 뭐 햇빛이라든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던 부분들을 그늘막을 설치하고, 무대도 차전놀이가 제가 알기로는 15m 정도인데 저희가 무대 옆으로 길이가 30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대도 화려하게 꾸며서 메인 공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지역 읍면동 부스, 그다음에 전통주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래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요. 열기구 체험과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하우스 뮤직 페스티벌도 함께 탈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194의 안동역 기차 역사 건물이 있던 앞쪽에도 버스킹 무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버스킹 무대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들이 10일간 개최가 되고 시내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망국길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동선을 따라갈 수 있게 자이언트 배너와 이 공간들을 마련해서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이 원도심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아까 탈문화 거리입니다. 벚꽃도로를 지금 이건 AI로 연출한 영상인 화면인데요. 이런 형태로 해서 탈이 있는 거리들, 이 공간에서는 탈도 보고 먹거리도 먹고 쉬기도 쉬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대는 축제장 내에 5개가 설치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유료로 진행되는 탈춤 공연장, 그리고 재단 건물이 있는 탈춤 공원 무대, 그리고 메인 무대는 저희가 대동 무대라고 명명했습니다. 대동 무대, 그리고 탈문화 거리가 있는 버스킹 무대, 그리고 기차 역사 앞에 버스킹 무대, 이런 광장 무대를 해서 총 5개가 운영이 됩니다. 사실은 축제 기간 중에 하회마을, 월영교, 그 다음에 신시장, 구시장 등지에서, 용산시장 등지에서도 무대들이 펼쳐져서 총 11개 정도의 무대가 돌아가서 안동 시내가 북적북적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시안들은 이게 메인 무대고, 탈춤 공연장, 그 다음에 탈춤 공원 무대, 광장 무대, 이렇게 시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막식도 저희가 화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의 컨셉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동입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잡았고요. 주제를 녹여낸 오색을 활용한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진행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해외 공연단 엄청 많이 옵니다. 역대 가장 많은 25개국 34개 단체 해외 공연단들이 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5개국 34개 말고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팀이 13팀이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항공료를 대고 와서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서 참가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거의 50개 팀 정도가 해외 공연단들이 참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문화 많이 달라집니다. 기존의 탈춤축제 와보면 탈춤축제만의 정체성 있는 음식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동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바꿉니다. 더본 코리아에서 백종원 대표 다들 아시겠지만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더본한테 다 돈 벌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더본에서 지역의 상인들을 다 모집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을 모집해서 지역 상인들이 90%가 참가를 합니다. 10%는 물론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그램 촬영이나 이런 홍보 때문에 하는 그 외지 상인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90%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음식업분 하시는 분들이 참가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백종원 존을 통해서 저희가 탈춤 축제만의 정체성 있는 음식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43종류의 탈춤 축제 음식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 만드는 것은 스토리를 만들었는데요. 한국의 탈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회 별신구 탈놀이에 백정마당에 소가 등장합니다. 백정이 소를 잡아서 염통을 팝니다. 이 염통을 활용한 스토리를 붙여서 음식을 개발합니다. 국정사전오름에 갑로수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달달한 음료수. 안동에 특화된 국화차, 안동 식혜를 활용해서 스토리를 붙여서 음식을 만듭니다. 이렇게 43가지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팝니다. 기존에 벚꽃축제 다니는데 와보면 바베큐 한 접시 갖다 놓으면 3만원입니다. 바베큐 만원입니다. 국밥 9,000원, 만원 했었습니다. 국밥도 6,000원 선으로 다 낮춥니다. 이렇게 해서 박리담회 형식으로 저희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백종원이라는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종원 씨가 최근에 예산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참가해서
남원도 참가를 했었고요. 그렇게 효과들이 엄청 컸었습니다. 남원 춘향제에 50만이 왔었습니다. 백종원이 오고 나서 85만이 왔습니다. 저희가 탈춤축제 기간 중에 예전으로 돌아가서 10일간 했을 때 100만 명이 참가합니다. 올해 저희 12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안동을 찾아서 소비를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퍼레이드 딱 2번 했습니다. 근데 퍼레이드가 사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퍼레이드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외국 공연단들이 참가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10개국 정도 참가를 했었는데 10개국이 탈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거의 이제 공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거의 34개 팀이 오기 때문에 이 외국 공연단들이 퍼레이드에도 참여하고 자율무대에서 쇼케이스 공연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퍼레이드를 확장합니다. 원더신 퍼레이드라고 써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부가는 구역사부지에서 홈플러스를 지나 대구은행, 신한은행, 콘텐츠 진흥원을 지나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축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 동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5번입니다. 개막식 식전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주민자치경연대회가 있는 9월 30일, 10월 1일, 2일, 그리고 10월 5일 토요일 있는 날, 이렇게 비타민 난장과 연계해서 대형 퍼레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게 축제장 장 내에서 하는 퍼레이드도 있습니다. 축제장 탈춤공원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탈춤공원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밑에 역사부지까지 돌아가는 이 공연들도 행사 기간 중 주말에 5회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서도 퍼레이드 공연이 있습니다. 구시장, 신시장, 용상시장에서도 소규모의 퍼레이드가 9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서 공연단들이 퍼레이드하는 모습들을, 탈춤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외국 공연단들 아까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료 공연장에서 공연합니다. 퍼레이드 합니다. 또 경연대회에 참가합니다. 저희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 있는데요. 총 1등 상금이 1,000만 원이고 총 상금 7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참가 무대도 펼쳐놔서 아무나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탈춤축제 세계 여러 축제들과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오는 인도네시아의 시파 축제, 그리고 필리핀의 바콜로드 축제, 그리고 페루의 잉카제, 이렇게 축제에 기획된 공연들과 연계해서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 가면 축제에서는 공연이라기보다는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포토전환, 여러분들 베니스 가면 다 연상하실 겁니다. 실제로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것이고요. 페루에서 참가하는 잉카제 공연단들도 함께해서 진행을 합니다. 특히 한국의 K-팝 공연이 있다면 페루에는 큐팝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루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이런 젊은 아이돌 그룹이 내한 공연을 합니다. 서울, 부산 공연을 하고 안동으로도 찾아옵니다. 10월 4일 날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주민국의 날, 저희가 원래 페루로 선정을 했습니다. 2015년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글로벌 축제로 선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주민국의 날을 선정하고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왔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때 계속 진행하지 못했지만 올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페루의 날과 함께해서 잉카제의 모습들, 남미의 문화들을 축제장에서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공연과 전시 공간들이 이용될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이 달라지는 부분, 매년 저희가 강조합니다. 탈이 있는 축제가 돼야 된다, 탈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마스크 체인지 존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탈춤공원과 1구 사이 안동역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에 게이트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지날 때는 반드시 탈을 착용해야 됩니다. 탈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벤트를 통해서 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춤축제에 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탈들을 항상 가질 수 있게, 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서 탈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동시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저희 연출진, 자원봉사자, 축제 관계자들에게도 탈을 지급해서 탈을 쓰고 다니는 모습들이 축제장에서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많이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탈춤축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만나볼 수 있고요. 탈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탈 문화 거리 조성을 한 공간에 가시면 탈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여기가 탈춤 공원이구나, 탈춤 축제장이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었고, 세계 탈 전시,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에서 보유한 천여 점의 탈들 다는 전시 못하지만 이색적으로 축제 기간 중에 세계탈 전시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루문화홍보관, 마스크 체인지존, 세계탈 공모전에 출품된 수상작들도 전시가 됩니다. 탈 탤런트와 우데모, 우리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이름을 가진 댄스 경연대회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메를 찾아라, 탈 탤런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제 기간 중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도심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집니다. 일단은 음식의 거리,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간이 음식의 거리입니다. 음식의 거리에서는 객주 로드 페스티벌이 펼쳐져서 상인들이 밖으로 테이블을 내고 저녁에는 먹거리 부스로 운영을 하고, 공연들도 버스킹 공연도 이어져서 사람들이 축제장에서 놀고 도심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2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앞에서 YMCA가 있는 거리는 교통을 차단합니다. 축제 기간 중에 교통을 차단하고 이 구간에도 플리마켓하고 전시, 체험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시장에도 소소문 축제가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됩니다. 소주, 소고기, 문어, 이 말을 합쳐서 만든 소소문 축제인데요. 작년부터 만들어져서 아주 호응이 뜨겁습니다. 지역의 신시장 쪽에 이 안동의 특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구공원과 문화공원에서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소소한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시내에서도 시내 퍼레이드, 탈춤 예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함께해서 시내 적합 프로그램들을 만들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춤 축제 입장권 저희가 벌써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석이 끝나는 수요일이면 예매가 끝이 납니다. 예매를 하시면 2,0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니 미리 구매를 해두셨다가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식권하고 또 탈춤사랑 쿠폰들도 운영이 됩니다. 탈춤사랑 쿠폰이라는 것은 탈춤 축제장에 유료로 입장하는 관객에 한해서 2,000원짜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을 제작해서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현금을 보태서 또 쓸 수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들 지금 모여 있습니다.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 그리고 지역에서 참가하시는 탈춤과 관련이 없지만 자유 참가작으로 탈춤에 참가하고 싶은 공연들을 저희가 80여 개 팀 모집해서 지금 공연 일정은 거의 다 픽스된 상황입니다.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이런 공간들에서 기자님도 많이 오셨는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축제에 많이 아껴주시면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많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1분짜리 영상입니다. 지역이 만들어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함께 해야 될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4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제전을 여 기자입니다. 지금 이 축제가 열린 기간이 제가 보니까 25회고 거의 28이면은 이제 1, 2년 지나면 30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공연팀들이 와가지고 국제화를 했는 부분을 인정하고 아주 훌륭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구경을 하러 오는 구성원들이 한 30년 되다 보면 국내 관광객만 와가는 안 되고 실제로 뭐 남미에서 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동남아, 그다음 일본, 중국, 인근 아니면 좀 멀리는 뭐 영국, 미국에서 올 수 있는데 좀 다양한 관람객들이 정말로 자기 나라에서 항공권 끊어갖고 3박 4일 여행을 오고 저희가 여행 자체를 여행을 하면서 이 공연을 소비할 수 있는 진정하게 외국에서 와서 진짜 국제화된 그런 축제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화, 외국 공연단만 초청한다고 국제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언론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보시는 KBS 월드, 아리랑 TV에 저희가 스팟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화권, 인근의 대만, 중국 이쪽으로 이어지는 중화권에도 저희가 스팟 방송을 제작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탈춤축제 같은 메인 사업은 아니지만 관광 거점 도시에서 항공기 랩핑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직접 탈춤과 관련된 요소들을 랩핑하고 국제선으로 다닐 때 그게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부분들이 해외에 하다 보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더 글로벌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동시와 협의해서 좀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외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찾아가서 직접적인 컨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할 것이고, 또 실제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사관 초청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조금씩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해외 공연단 그리고 글로벌한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경북 인터넷 방송의 김준종 기자입니다. 우리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한 30년째 되고 앞으로도 이거는 뭐 안동이 있는다는 축제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수년 전부터 저는 이 국제 탈춤 페스티벌 국제가 붙은 이후로는 글로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우리 이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공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결국은 이게 지금 탈춤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외국이든 국내든 지역이든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입소문에 의해 가지고 내년에도 가겠다. 사실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뭐 북미라든가 이런 축제에 가보면 매년 그 축제를 가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뭐 음악 축제든지 먹는 축제든지 전통 축제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 30년째 우리가 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해오면서 결국은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글로벌하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본질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외국이든지 아니면 국내든지 안동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부분에 대한 물론 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고 지켜가면서 이 부분이 변질되지 않게끔 글로벌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에 나가는데 스위스의 인터라겐 같은 경우 가면은 거기 가서 미국 문화 보러 가지는 않거든요. 스위스의 그 전통 옷을 입고 거기에서 맞는 음악을 듣고 그거를 보러 가는 거지. 거기 가서 어설프게 가가지고 뭐 팝송 듣고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 국제 탈춤 페스티벌도 근본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여기 아까 보니까 열기구 체험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너무 이게 복잡하고 막 많은 것 같아요. 탈춤과 열기구는 물론 그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좋지만은 일례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족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숙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박은 관내에 있는 호텔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고 추가로 별도로 더 제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숙박 이쪽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뭐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매년 그게 조금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축제 기간에 숙박이 사실 주말에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시에서도 뭐 많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대 문화권 쪽에도 호텔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중 이렇게 또 숙박 시설이 있다고 해서 다 수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하여튼 큰 뭐 숙박 시설을 짓는다거나 이런 데는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어차피 그럼 한옥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공유 숙박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합을 검토를 해봅시다. 게스트하우스나 뭐 한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도, 예. 그거를 사실은 축제 기간에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하고 체계적으로 사실 관리하면 될 거고요. 길어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민속축제와 함께 할 때는 시민화합 한마당이라고 해서 흔히 풍물경연대회였죠. 이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민속축제가 자전장군 노국공주로 분리되면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주민자치경연대회를 탈춤축제 기간에 개최합니다. 주민자치경연대회는 원래는 월, 하수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가 되어 있고요. 지역에서 읍면동별로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 온 장기자랑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탈과 관련된 요소들을 만들어서 참가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읍면동의 날을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응원도 오시고 저희가 대동란장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단순히 이렇게 대동란장 한다고 하면 오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뭐 시상하는 그런 경연 형식으로 해서 참가를 유도하고 있어서 읍면동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많이 참가하는 걸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 거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딴번 질문하는데 길어 죄송합니다만은 그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이 K문화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복을 입고 왔을 때 어쨌든 이쪽이 우리가 한복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축제 기간 동안에는 안동 시민이든지 외국인 달리 한복을 입고 왔을 때의 어떤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한번 고려해 봄직도 그렇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듣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벚꽃 축제할 때 한복 입는 체험들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봤었는데 분위기가 좋습니다. 행사장에 한복 입으신 분들이 많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게 만약에 한복을 입고 오면 탈춤 공연장 입장권을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마스크 체인지 존을 지날 때 마스크를 공짜로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네, 저 영남일보 피정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책자 보니까 이 탈춤 축제 기간 중에 공영 유료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계속 유료화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무료화라든지 이런 검토 같은 거 있었는지 검토를 하시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 지금 또 본 코리아 백종원 그 존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이름은 43개 업체 들어가고 그 안에 43개 업체, 3개 종류의 음식이 운영이 되고 그죠? 정확하게 30개 부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야간 포차라고 해서 4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베큐존, 강고등어 바베큐존, 네. 닭 바베큐존에서 3개 하면 36개가 들어가요. 그뭐 메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따로 이 존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상가들은 어떻게 해요? 먹거리 상가요? 그 외에 지금 우리 음식의 거리라든지 지금 축제 재단에서 지금 정신문화재단에서 우리 상가 부스 많이 하셨죠? 전체 몇 개 하셨습니까? 전체 들어오는 게 일반 판매하고 해서 한 네. 250에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존에 있는 거 지금 다 들어가는 거면 또 36개고 나머지 한 200개는 외부에 있는데 네네. 이 썰림이라든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백종원 존에서 국밥을 6,000원 받고 거기에서 바베큐를 10,000원을 받아버리면 나머지 상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두 가지만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연 유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한 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아마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존 부분 말씀했던 부분은 저희가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백종원 더본코리아에서 컨설팅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백종원 존에 들어오는 음식 상가들은 선택부터 그 다음에 교육까지 다 메뉴까지 다 레시피까지 교육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상가들에서 들어오는 음식점들은 예를 들면 음식의 거리 먼저 말씀드리면요. 음식의 거리에 원도심에 있는 상가들은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컨설팅이 일단 진행이 돼서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아직 통보는 못 받았는데 아마 어제 오늘인가 진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장 안에 들어오는 식당에 한해서는 저희 야시장 거리에 식당이 있고 여기도 백종원 존의 컨설팅을 다 받습니다. 다만 메뉴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존은 사실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롯데리아라든지 이디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원래 팔던 대로 팔고 그 다음에 스낵바라든지 푸드트럭도 백종원 존에서는 가격이 비싸지 않고 평소에도 그 다음에 소규모로 단일 품목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나머지 일반 상가들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다 됩니다. 자, 이 컨설팅하고 그 에어리언 안에 존하고 의미가 틀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내가 관광객 입장에서 컨설팅을 저 집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백종원 존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시민이고 관광객 입장이면 백종원 존 거기에 우리가 또 유튜브 방송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쪽에 가지 음식의 거리 가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게 그 백종원 존 이외에 있는 우리 상가들은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가격도 못 올려. 뭐 바베큐 여기 10,000원 한다 그러고 국밥 뭐 6,000원 한다 그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른 부스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매출에 대해서 조금 편차가 진짜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뭐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할 건지 좀 연구를 좀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사람들도 다 부스값 다 내고 들어오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금 어떤 뭐 판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뭐 어떻게 뭐 판매가 되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한 백종원 존에 지금 꼽혀가지고 지금 백종원 존 설명하는데도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유료 주차장은 어차피 시장님이 관광객 많이 오라 지금 120만 명 해야 된다는데 그 유료 주차장 우리 저녁에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며칠 무료로 하면 뭐 좀 도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안도시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건 협조를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음식 부분에서도 저희가 방법들을 좀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원래 처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오는 문제점들을 잘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에 도왔던 사람들이 반발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공지를 다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 프랜차이저든 푸드트럭 백종원 존도 들어온다, 가격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미리 공지를 드렸던 부분이어서 사실 면피 아닌 면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 뒤쪽에 네, 뉴스인근부의 윤정배입니다.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원도심을 활용해서 많이 이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장단점 설명해 주십시오. 원도심을 활용해서 하면 원래 예전에 탈춤축제하면 탈춤축제장으로 사람이 다 와서 도심에 사람이 없다고 원성이 많았습니다. 축제장 다 가서 먹지 도심으로 안 온다고 이렇게 원성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도심으로 축제장을 확장했고 그 확장 통로를 저희가 지름길 아닌 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 역사부지입니다. 탈춤축제장에서 다이렉트로 역사부지를 지나서 음식의 거리 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홈플러스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인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축제장에 왔던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유입되고 원도심에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축제 기간에는 북적북적하게 할 수 있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네. 단점이요? 단점이라면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축제를 하면 사실 먹거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원도심에서 예전에 보니까 뭐 끓이면 장사 잘 되지, 뭐 공산품들은 뭐 잘 안 된다, 막 이런 민원들도 사실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좀 있긴 합니다. 축제 해봤자 뭐 교통망 막고 우리만 불편하다 뭐 이렇게 원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한은행 앞에 오기도 거리를 막고 하기 때문에 일부 상가에서는 나는 이거 막는 거 싫다 뭐 이렇게 민원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약간의 소음 공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 앞쪽에 도경 이번에 박근세 기자입니다.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 안전에 대한 그 경호라든가 안전 요원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전 요원들은 이 행사장에 보면은 외지 방문객들의 최고 처음에 만나는 그 안내와 스태프들이 가장 그 행사 이미지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안전관리 감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행사가 이 지금 주민 참여들, 안동 시민들이 참여하고 얼마나 참여율이 여기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 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요원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기간 중에 뭐 사실 다 알겠지만 이태원 사건 이후로 많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문 경비 용역을 섭외해서 행사 기간 중에는 위험한 요소들이나 안전요원들을 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주차나 교통에 대한 민원들이 사실은 엄청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주차를 관리하시는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해병전후회, 자율방범대, 베트남 참전회, 순환구조대 이런 부분들과도 협력을 해서 지역의 분들이 또 이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안전에 참여를 하시고요. 또 안동시에서도 별도로 주차관리나 안전요원들이 다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 교육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히 지금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안전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탈춤축제는 행안부까지 이제 심사위원들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도 아직도 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민들. 저희가 지역민들 참가에 대해서 안동 시민이 15만 한 5천 정도, 6천 정도 되는데 예전에 16만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안동 시민의 2만 5천 명이 참가를 해서 15%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참가를 합니다.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자치 경연대회라든지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상가 운영자라든지 뭐 이런 분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를 해서 2만 5천 명 정도가 저희가 축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지금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 팀장님 오늘 그 안동 축제에 관련돼서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구 안동 역사에서 그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식당 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일전에는 보니까 그 상수도 연결이 안 돼가지고 식당 부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지혜에서 싣고 온다 하더라고요. 음식물들을. 네. 원래는 그 상수도 하고 오폐수가 연결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상수도 하수도 다 설치 다 했습니다. 사실 지난 해에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작년 탈춤축제 때 하수도 공사를 안 해서 그때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욕을 먹고 그 이후에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봄에 하는 축제에 하수 관로를 구역사구지에 다 만들었고요. 탈춤공원에는 그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따로 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해서 원래는 식당 상가에서 물이나 오수들이 함부로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다 한 상황입니다. 네. 네. 아까 그 백종원 전 얘기하고 아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백종원 내년에도 해요? 원래 안 발생합니까? 내년에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3개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을 하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숙박권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시민께서 꼭 여쭤봐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축제 하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가 필요하다는 부분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원래 그 특히 탈이 있는 축제 또 외국에서 역대급으로 오는 그런 축제들 굉장히 기대가 큰데 벌써 그 숙박업체 수가 작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 외부에 보이지 않는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6만 원, 7만 원 하던 숙박비가 29일 예약을 하려고 하니 20만 5천 원을 달라고. 이런 부분 자체가 축제를 민폐로 만들게 하는 좀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축제재단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음식업들이 바가지업들은 거의 보이기 때문에 우리 뉴스도 많이 와서 그런데 보이지 않는 숙박업들이 민폐 숙박업소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숙박협회라든가 시에서도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라는 부분들인데 축제가 얼마나 아무튼 지금이라도 뭐 외식업이나 아니면 숙박업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좀 자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비단 축제뿐만 아니라 축제 지금 문어값, 뭐 명절 문어값, 또 우리 축구대회 할 때 거기도 바가지 요금 때문에 잘 돼야 될 부분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 선에서는 뭐 계도하고 이렇게 시에다가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업소별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백종원 유튜브 사전 촬영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촬영하러 오신 분이 말씀하시길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자기들이 백종원이 오니까 그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지역의 숙박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 상황에 대해서 한번 미리 알아보고 가셨거든요. 촬영을 하고 가셨는데 숙박시설을 예약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말에는 시내권에는 방이 하나도 없대요. 일단 주말에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가격을 10,000원씩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7만 원인데 8만 원 받더라. 숙박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시 쪽에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바가지 요금도 바가지 요금이지만 사실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하지만 마땅히 대안은 없어요. 이렇게 뭐 지역으로 아니면 경북 북부권 쪽으로 조금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숙박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안동 사람들은 안동이 잘 되고 싶은 거지 또 지역까지 그렇게 아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도 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원래 축제 기간이 지금 10일인데 10일 중에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고 또 10월 4일이 개천절과 토요일 사이에 낀 징검다리 휴가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개막식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10일 중에 8일이 휴일입니다. 이렇게 돼서 휴일이 엄청 많아서 사람들도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숙박시설은 사실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질문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2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네, 2분 정도. 지금 손 드신 분 계시니까 하시고 한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의 김지선 기자인데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숙박시설인데 제가 타 지역에 이제 축제 행사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어디 가든 뭐 숙박시설은 뭐 이렇게 조직오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어디 가든 이제 그런 게 없고 사람이 몰리는 당연히 숙박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 성수철에도 어디서 나도 하는데 그렇다고 뭐 한철을 위해서 뭐 숙박시설을 다시 비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그 행사 때도 그 지자체와 협의해가지고 어떤 그 야영장을 이렇게 구성하더라고요. 야영장을 구성해가지고 이때 캠핑 페스티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핑장을 구성하고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 지자체에서는 시티버스를 운영하면서 그 행사 그때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헤드장으로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고 버스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목적성도 없고 또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공유해서 한 말씀을 하는 분인 것이고 제가 막내가 원래 25이에요.
얘때 태어날 때부터 계속 다 저는 애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저는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남는 게 무엇일까 하고 시도하면서 만약 이 행사를 좋아했던 분들은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축제가 페스티벌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는가를 항상 고민을 할 때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베탄 같은 그런 내용이 나누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즐겁다는 건 있었지만 가끔씩은 좀 번잡하다. 또 어떻게 움직일 때 좀 많이 통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탈춤 페스티벌을 통해서 국내와 또 세계 동주라는 좀더 독특한 컨텐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문화를 먼저 최우선으로 두고 다국적인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중요하지 어느 때 보면 우리의 지금 이제 그 탈춤보다가 다른 쪽이 어떤 다문화적인 축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코멘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아까도 한 분 말씀해 주셨는데 전통과 정체성을 먼저 차리고 나머지 변화되는 모습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빠지고 계시는데 점심 식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 되어 있으니까 서울보고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 더 없으시죠? 네네.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받는 걸 하고 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국비 예상 보면 국비가 빠져 있는데 전자에도 국비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국비를 다시 땡겨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가 우리처럼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처럼 명예대표 축제가 5개입니다. 5개는 국비 지원이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예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으로 글로벌 축제, 명예대표 축제가 되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국비를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사무국에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많은 홍보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